자, 안녕하세요. 쥐타 짱겼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 종목, 저희 채널에서, 이제 보니까 채널은, 따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주제는, 종목에 대해서 이와 전기부터 시작해서 이와 그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장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어떠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807포인트죠. 예, 이렇게 빠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종목에 대한 상방을 보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그리고 어떤, 선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 있죠.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필요한 거. 자, 테라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이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 제가 영상에서 오늘 하나씩 다 틀어놓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시장의 위기나 종목에 대한 어떤 태세가 바뀌었을 때는 빠른 속도로 순응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한다, 초심을 잡는다라는 생각 해보세요. 자,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제가, 3주 전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불과, 일주일 전부터 냉각기를 갖고 연휴 이후에 이런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걸 예측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제가 영상에 담아놨던 부분 하나씩 점검하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다룰 부분은 테라사이언스, 신성델타 테크. 제가 영상을 찍었던, 여러분들이 원했던 종목들이죠. 이거 루지로봇.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스코넥.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화그룹, 이화전기. 자, 이런 부분. 이게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인 부분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해법을 찾아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떤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그냥 종목을 보면 안 됩니다. 아시죠? 왜? 자, 이런 신상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얘가 주도주라고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의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한 거는 쉽게 말해서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런 상방에 대한 부분을 자꾸 뚫고 내려오고 시장이 빠지기 전에는 유지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는 거예요. 업종에 대한 주도주를 찾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업종이 시장에 판이 열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렇게 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그림들이 자주 연출되는 거. 자, 위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자꾸 분출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졌을 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주도주라는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가는 거를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업종을 이끌어야만 주도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AI, 이게 진단기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시장의 하락에 동반 내려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도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성델타테크부터 유질로봇,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 계속 똑같은 말은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뭡니까?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영하면서도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매번 10번의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 여기에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뜻은 뭐냐면 시장에 이런 부분들 있죠. 시장에 판이 열렸을 때 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자, 제가 주식 타짜라는 별명이 붙은 건 자산 운용사 때부터 붙었다고 했죠. 자, 지금 왜 종목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하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구간대에서는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과 산업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물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합시다. 반대로 우리가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배.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멀리 빠르게 갈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시장의 산업과 업종의 사이클이다 라는 거고, 이 산업과 업종이 있으려면 기본적인 시장이란 게 열려 있어야 되죠. 위아래 중에서 최소한 박스권에는 위치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만일에 시장이 4%까지 코스닥이 빠짐에 의해서도 내 종목은 오르니까 치고 나갈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자, 그거는요, 주식을 항상 실패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재반등에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간간히 있을 뿐이지, 과거에도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미중 무역 갈등 때도 항상 주도 업종은 있었죠. 그 당시에 뭐 KMW, 5G 테마가 있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업종을 데려가는 종목들의 총 시가총액은 10조를 넘지 못했다. 즉 뭐냐, 시장의 움직임을 틈타서 쉽게 말해서 큰 돈들은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미국 5.75%의 금리를, 그쵸?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3.75죠? 2%죠? 자,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가 있다는 거죠. 이 외환 시장은 우리 선물 시장, 즉 파생 시장으로 움직이고요. 우리 파생 시장은 국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의 투기적인 논리가 통하죠. 그 윗 시장이 외환 시장인데, 금리를 더 주는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아주 작은 돈들만 시장에서 움직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성델타테크도 1.2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라서 대형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과연 어떠한 특수한 사실 때문에 움직였느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시장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면 진입과 또 과열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 자, 과거에 제가 여기서 뭐 사야 된다고 하고, 축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초전도체를 즐겨라. 그리고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 7배 법칙. 이거 의미 없죠, 이제는. 자, 어떻게 된다? 자사주 매각이 여기가 있었는데, 급락할 수 있는 사실은 뭐였다? 버틴다가 아니야. 여기서 시장이 빠졌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틴다 했지. 중요한 건 뭐다? 그 자사주 처분이라는 것도 시장의 색깔이 괜찮았고, 로봇이나 아니면 2차전지 업종이 좋았으면 호재로 받아들인다. 왜? 대주주의 지분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한다면 자사주 처분에 대한 목적을 과연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뭐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으니 대주주가 일부분 뭐 자사주 소각이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한 겁니다라고 했겠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서 핫하고 오늘 시장에서 지켰던 건 로봇 업종밖에 없잖아. 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공모주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섹터만 지금 수급이 몰린 상태죠. 로봇, 그렇죠? 근데 만일에 상장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자금이 한정된 아주 작은 자금들이 이 업종만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상장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블랙호크처럼 과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기억하시나요? 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했다가 시장에 다시 환원을 할 때는 너무 많은 하락을 줬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팔 수급들인데 이 부분에 초과 청량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이 되면서는 이 거품이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왜 오늘 이런 영상을 찍냐 하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가는 거고, 종목이라는 거는 업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업종은 즉 뭐다? 테두리를 잡아주는 울타리, 즉 적들이 오지 못하는 뭐다 승냥이 또는 하이에나가 오지 못하는 산업군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성델타테크든 테라사이언스든 그리고 기타 들고 있는 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진로봇은 오늘 아마 덜 밀렸겠죠. 왜? 악재가 나왔을 때 제가 피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이따가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버텼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디서 신호를 줬을까? 네, 버텼다가 아니죠. 여기서 적자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나쁜 소식일까? 적자사업부 매각, 영업.
아니죠. 오히려 호재죠. 다만 시장은 이 어떠한 트리거가 나왔을 때 팔 명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올랐던 거는, 강했던 거는 로봇,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얘네들 무슨 로봇? 자동 물류화 로봇. 이게 이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죠. 다만, 자, 유진 로봇과 지금 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만, 유진 로봇은 얻어맞지 않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서 유진 로봇은 갈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됐을까? 지켰던 가격이 바로 오늘 후발성으로 빠졌다는 거죠. 주도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4% 정도의 이런 하락이 일어났고, 자, 수급적인 요소도 한번 보시죠. 자, 만일에 본인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허심탄회하게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평단가와 비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남기시게 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썩 매끄럽지 않다. 지금에 와서가 아니고, 제가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죠. 긴 장기에 대한 부분이 간다고 한다면 저희 시장에 한 5일간의 연휴가 있었나요? 4일간인가요? 자, 그러면 이때는 글로벌 시장은 열리는데 중간에 반등은 의미 없다. 몰아서 마지막 거를 열리는 날 모두 반영을 해버리는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는 거는 어떻게 한다? 시장도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고 종목도 빠졌다가 반등하는 것도 수익이다. 다만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무시하고 버틴다라고 한다면 이 퍼센트지한 수익률, 업종의 변경에 대한 수익률이 제법 50%에 대한 변동성도 꽤나 존재하고, 시간이란 기회비용과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때로는 우리 기회비용이란 게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죠. 그리고 자, 매몰 비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내가 50% 빠질 수 있는 종목을 10%에서 만일에 로스컷을 할 수 있다. 또는 20% 수익이 났다가도 10%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10%만 먹고 차익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한 매몰하죠? 매몰하는 비용. 이거예요. 왜? 어차피 가만히 두면 본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드리냐. 지금 시장과 업종, 자, 이런 부분들 모두 통틀었을 때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종목들은, 업종들은, 산업들은 따라오기 마련이고 지금은 산업이 연속성이 있는 시장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또 보다보면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크죠. 자, 보시면 기관들, 이거는 대부분 금융투자라고 해서 각 증권사에서 선물 위로 보는 건데,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계속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5천억, 2천억, 4천억.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뭘까? 이게 한 2시까지만 해도 거래소, 즉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대략 2,600개 거의 동일하게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 규모는 7배 차이가 나죠. 근데 중요한 건 오후에는 확대시켰다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비중 자체를 봐야 돼. 자, 무슨 뜻이냐면 1조 원짜리 종목이 10% 오는 거와 1,000억 원짜리가 10% 오는 걸 같이 비교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1조 원짜리가 10% 오르기 위해서 단순하게 1,000억이 오른 거고 100억이 오른 거죠. 이게 똑같은 효과입니다. 즉 뭐냐면 4,200억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2,500억 이 계약을 팔았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코스닥의 수급이 아주 무너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807포인트라는 거를 지켜내는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라운드 피겨. 심미적인 부분이 크다. 6, 7, 8, 9. 그래서 종목들도 10만 원을 뚫고 나서는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저항 심리가 크다고 했죠. 이게 심미입니다. 심미. 왜? 호가 자체가 변하죠. 10원 단위에 움직였던 종목이 50원으로 움직이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만원짜리로 바뀌는 거죠.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대거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내일 만일에 추가적으로 800포인트 밑으로 깨진다고 한다면 저항 심리가 클 거예요. 지지 심리가 크고, 그러면 큰 자금은 일단 800포인트 위로 단순히 올려놓으려고 하는 심리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면서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구분 없이 시장에서 임하자라는 걸 했죠. 뭐 STX 같은 경우에도 인적 분할과 그 대표이사의 니켈, 리튬, 포스코인터, 그 다음에
에코프로 금량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킨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분명히 인적 분할, 나눈다는 거죠. 사업부를 나눈다는 것뿐이지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는 없다. 다만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라잡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반드시 참조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왜? 상승할 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누군가는 수급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지금 보게 되면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전까지 거의 비슷하게 내려와 있다는 거죠. 8대2. 물론 뭐 한 4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더라도. 자, 이거는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종목 하나씩 보게 되면 얘를 무시할 수 없는 거는 그런 스토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전기차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한 게 아니고, 이 테슬라라고 하는 업종에 대한 주도주를 어떻게 해석을 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스페이스X, 우주 이런 걸로 해석을 했죠. 성장성을 어디다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국제적인 리튬 가격이 벌써 40%까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이 리튬을 생산한다고 하는 채굴권을 가진 얘는 밀접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제 나왔던 이슈, 카이스트에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물질을 개발했다. 이 뜻은 리튬 선호도가 많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도 알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는 오늘 많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있죠. 물론 양극재의 핵심인 수산 리튬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기업인데 2030년도까지의 실적은 이 리튬에 대한 성장성을 반영을 한 건데 9월 1일부터 어떤 게 있었죠? 네. 인버스 펀드라는 게 등장을 했죠. 인버스 펀드. 2차 전지 업종이 빠지게 되면 수익을 내는 120만 원에서 지금 80만 원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국제적인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했을 때 2030년도까지 꾸준히 성장을 했을 때에 대한 문제인데 대체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어냈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라고 하는 업체를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로 보지 않았다. 뭘로 봤다? 스페이스 X 이쪽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퀘스천 이게 생기기 시작했다. 어떠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우리가 대체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경제 용어로. 예를 들면 이거요. 쌀 대신 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쌀값은 떨어지게 되죠. 이거와 똑같은 거죠.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질. 자, 이런 부분들이 자극, 그리고 전체적인 리튬 가격 하락. 이게 폭락에 이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2차 전지에 반영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자, 신성델타테크 오르는 것도, 자, 신성델타테크도 보시죠. 자, 이게 뭐 최근에 있었던 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도 맞지만 비공개 학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빠졌다. 그쵸? 마지막 기단이라는 결론을 냈나요? 아니죠? 그래핀을 발견한 학자에 의해서 뭐라고 나왔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 연구해야 될 과제다. 이게 결론을 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 얘네들이 자사주 매각을 왜 이때 했을까? 이게 언제냐면요. 빠지기 전 일요일 날 그 학자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시장에 노이즈가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자사주 매각했을 때 미리 빠졌어야지. 그쵸? 자, 이런 부분.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부분이 얘네들이 자사주 매각하는 자금으로 멕시코의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신성 ST가 지금 19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는데 역시나 신성 ST도 뭐하는 회사죠? 2차 전지죠. 2차 전지의 하락분을 충분히 맞을 수밖에 없다. 왜? 2차 전지 시장도 이런 거 아시죠? 바이오 업종이 좋아질 때 바이오 종목이 상장을 한다 보면 프리미엄을 받죠. 철회하는 경우도 있죠. 상장을 똑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단발성 이슈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청량률에 따라서 기대감인 블랙홀 시장의 한 부분의 영역이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대 해석과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작용을 하는 시장에서는 말씀드리죠. 예. 접근해야 될 때 긍정과 부정일 때는 매수. 그리고 과열일 때 매도. 그 과열은 어디서 판단한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가 아니다. 정말 큰 재료를 들고 있고 퀀텀 에너지가 개발을 끝냈고 그 직접적인 지분을 들고 있든가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점으로 10번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딪힘 현상은 자연스러이 간접적인 결과물에 지분법이 이기고 과거 20년 동안의 이런 사례들을 분명히 시장에서도 반영했기 때문에 고목 델타는 여기서부터도 매도를 했죠. 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라사이언스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자, 테라사이언스가 빠지게 된 이유는 뭘까? 사실 신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는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몇 시인지 한번 볼까요? 7시 43분이네요. 자, 이유는 딱 하나죠. 신한 앞바다는 잊어버릴 필요 있다. 자, 이유는 원래는 관이음새 하던 업체가 이렇게 신한 앞바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리튬 사업을 했지만 KBS에서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다만 이 담보대출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업체를 통한 반대매가 나왔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기사를 이용해서 다시 빠지고 회계부정. 지금은 또 임미자실 대상으로 해서 또 추가 담보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 가격 하락분. 이게 아마 시장이 좀 더 빠지게 되면 무조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1965원이라는 지서현 대표 CDS 홀딩스 들어올까 말까 4개월 동안 들어오지 않았죠. 자, 이 부분도 하나의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 결론은 있다 없다는 중요치 않다. 지금은 리튬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령 신한 앞바다에서 리튬이 일정 부분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 다운사이징이 4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는 맞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상한가 레일을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유진로봇도 마찬가지로 좋아서 올랐다? No. 그러면 나빠서 빠졌다? No. 이게 바로 시장과 산업의 업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이 위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던 근거 뭘까?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2% 금리를 계속 올릴 거예요. 자, 3주 전까지만 해도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 이게 악재죠. 다만 긴축 돈을 풀어놓은 걸 다시 가져가게끔 하는 거를 상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다시 실업자 수가 감소했죠. 다시 긴축 돈을 회수할 거야. 이게 바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도 중국이 무슨 말 나왔죠? 헝다 기업 파산 받아들였다. 자, 이제 완다 기업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국제적인 리스크는 분명 발생되고 여기에 우리가 아직도 잊어버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남아있죠. 미중 무역 갈등 남아있죠. 악재는 항상 시장의 하락분에 크게 민감하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업이라는 게 3주 전까지 제가 외쳤던 건 뭡니까? 구글, 알파벳,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 구글, 유튜브 알고리즘, 그리고 뭐죠? 알파벳, 그죠? 알파고. 자,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이긴 인공지능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3주 동안의 AI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AI 진단 모두 오른 거 아닙니까?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결국은 뭐다? 이 색깔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는 급격한 하락을 이끌어내는 주체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하죠. 그 판을 이해하고 내가 이 판에서 자, 산을 오르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내가 등산을 할 건데 비가 오는가, 태풍이 오는가, 바람이 치는가 이걸 알고 있어야 어떠한 준비물을 하고 갈 수 있죠. 안 오르든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전혀 기상이나 이런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락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이다. 자,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고 제가 추석 연휴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의 색깔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 어떻게 된다? 지금은 종목을 다루는 것보다 시장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평균적으로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졌죠. 근데 지금 만일에 수익이 난 종목들은 승부를 걸고 싶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자, 010-6227-8706으로 공부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자, 주식단이라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시장의 분위기 이거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 후배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방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잊어버리죠. 기약의 색깔을 어떠한 사태가 있었는지 모르게 되죠. 6개월 동안 제가 연구소를 개설하면서 요걸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시장의 분위기, 변동성을 느끼면서 본인의 종목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부분도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미 수익 구간일 때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만일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큰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이다. 왜 그럴까? 항상 여러분들을 이 주식시장에 룰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지 위로만 가야 수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또 도박이라는 용어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다르긴 하지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차민수 씨라고 해서 저희 선배인데, 어떻게 합니까? 카지노를 들어가서 카지노가 가장 싫어하는 손님이라고 하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돈을 가져갔을 때 1억을 가져가면 1억을 다 잃기 전에 판이 아니다 싶으면 2, 3천 손실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날 다시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무조건 시장에서 이기려고 달려들죠. 그쵸?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선 내가 5천만 원만 남겨 있더라도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접근할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한데 실제는 그때는 없죠. 자, 이게 왜 그럴까? 항상 시장이라는 거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다음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나쁜 것인가? 오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 오늘은 무엇인가?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친분을 표시하는 이유가 과연 진짜인 목적인지 아닌 목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죠. 다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 자, 이런 부분을 따지면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색깔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시장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산업에 대한 부분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 둘을 볼 수 없을 때는 변동성에 참멸하면서 참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네요. 어떠한 종목이든 좋습니다. 현재 힘들어 하시든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8706으로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목금. 다만 이렇게 하방으로 뚫었던 시장은 내일 단기 반등에 대한 시장의 무게를 두고 결국은 금요일이라는 시간까지도 끌고 가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지금 신용잔고는 사상 최대죠. 자, 이걸 떨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언제 진입할까요? 맞죠. 예. 소위 말해 털린다는 거지만 신용 반대매가 나온 다음에 그 반대매를 먹고 간다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알죠?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며칠 있던 시장이 되게 되면 아침 몇 시? 8시 50분만 되면 시장에 동시효과가 형성되죠. 이때 반대매매 증권사에서 하한가에 베팅을 합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하한가 치지? 20% 빠지지 이러죠? 조금씩 줄어들긴 하죠. 그걸 받아서 개인들은 어떻게? 싼값에 나가면서 시초가에 외국인들은 이제 바닥이구나 라고 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도 두 가지의 결론이 있어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첫 번째, 한 번에 반등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한 번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개인 투자들도 이럴 때 한번 받아먹었던 애들이 있거든. 그것까지 소화시키면서 한 12시 넘어간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 게임이고, 어차피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지. 이 세력을 항상 나쁜 의도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좋게 생각하면 매번 말씀드리죠. 시장을 상승할 때 종목을 더 크게 상승하게 만드는 세력, 상승 세력.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빠지는 종목을 더 빠지게끔 하는 세력.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힘이 모였다는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100명 중에 사람들이 99명, 적어도 90명 이상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명 중에서 70명은 상승에 베팅을 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뭐다? 그들의 의견을 시장과 종목이 나타내고 산업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개별 주식만 쫓아서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우린 매번 힘들다고 하죠. 항상 1월이 힘들고 2월이 힘들고 리스크 있는 달이 언제예요 해서 현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식 잘하는 현인들이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월은 힘들 달이다. 2월은 1월보다 더 힘든 달이다. 3월은 2월보다 더 힘들 달이다. 4월은
예, 3월보다 더 힘든 달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12월에 뭐랍니까? 안 힘든 달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힘듦을 적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 하락분을 초과적으로 시장의 반등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그 땅이 굳음에 의해서 새싹이 나올 수 없으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다? 언제든지 기민하게 움직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제가 주식 타짜로서 그동안 종목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제 영상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어떠냐면 썸네일은 화려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죠? 자, 피해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연말 12월 24일까지지만 분명히 수익 내는 거래는 할 수 있다. 아시죠? 자, 그렇게 갑시다. 자, 아이고 시장 빠졌는데 힘들겠지만 제가 분명히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왜 주식 타짜잖아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